조선 궁중비사 봉부인의 자리를 탐낸 과감한 첩들. 첩은 언제 남편이 변심해 자신을 내쫓을지, 본처의 모함으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알 수 없어 언제나 남편과 본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한 첩의 처지는 눈치 백단, 눈물 백근의 서러운 인생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나 서럽게 살지 않겠다며 본처를 밀어낸 첩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동조할 때 가능한 일이지만 실록에도 첩 때문에 본처가 쫓겨난 사태가 간간히 등장합니다. 세조실록 8권 세조 3년 7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1457년명 천순 1년 사헌부에서 비첩을 사랑하여 전처를 소박한 신익의 치죄를 청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충순이 신익이 비첩을 사랑하고 정처를 소박하여 버렸으니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신익이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고신말을 거두도록 명하였다. 이외에도 첩 때문에 조강지처를 벌인 사건은 많았는데 심지어 중종대에는 부마가 첩 때문에 옹주를 박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일이었으므로 중종은 매우 중대하게 다뤘는데 우선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19일 무자 5번째 기사 1544년명 가정 23년 조의정의 일을 의금부에서 추거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순엉이 조의정은 성품이 광패하여 여러 해 동안 도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내가 훈계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여겨서 훈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허물을 고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4에서 5년 전부터는 옹주의 여비인 풍가이를 첩으로 삼아 사랑하면서 옹주의 거처를 비복처럼 대우하고 풍가이의 거처를 옹주처럼 대우하여 가도를 문란시켰으니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비첩 풍가이는 내수사에서 치지하도록 하고 그는 외방인의 처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했다. 의정은 그래도 징계되지 않고 즉시종을 보내 몰래 풍가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두었다. 이것도 진실로 그의 죄이지만 나는 나이 어린 부마의 광패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용서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심 기뻐하면서 이때부터 옹주를 더욱 박대하였다. 그가 옹주가 죽는다면 이 첩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었다. 이번 달이 옹주의 출산 달이므로 의녀를 보내려고 했더니 의정은 한마디 상답도 않다가 오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와서 구하였다. 즉시 의녀를 보내 그 집에 당도하니 의정이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의원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중로에서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의정의 행위가 매우 수상쩍으니 금부에 내려 추거하라. 풍가이는 아무리 의정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옹주와는 종과 주인의 분수가 있는데 의정의 사랑을 믿고 항상 옹주를 능멸하고 거처를 문란케 하여 소박받게 하고 죽게까지 하였으니 아울러 금부에 내려 추거하라. 사신은 논한다. 이때 투기가 성행하였는데 대궐이 더욱 심하였다. 부마들은 모두 첩을 두지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범하는 자가 있으면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아들과 어미가 함께 곤장 아래서 죽는 이도 있었다. 의정은 연소하고 성질이 광패하여 비첩을 사랑하다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러나 옹주가 정숙하여 투기하지 않고 잘 보호하여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옹주가 산후중으로 갑자기 죽자 즉시 그의 첩과 함께 금부에 가두고 지난날의 잘못을 낱낱이 적발하면서 죽게 된 사유를 추문했다. 그리하여 사건이 장차 예측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구해주는 자의 힘을 입어 먼 외방에 유배되는 것에 그쳤다. 여기에 등장하는 옹주는 중종과 수건 이씨의 소생인 효정옹주로 효정옹주는 조침의 아들 조의정에게 시집갔는데 조의정은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작 조의정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은 옹주를 따라온 여종 풍가이였는데 풍가이에 대한 사랑이 커진 조의정은 그녀를 첩으로 삼아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비싼 옷을 입히고 귀한 음식을 먹였습니다. 반면 효정옹주는 박대하여 여종처럼 대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중종은 조의정을 유배 보내고 풍가이는 내수사 여종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배에서 풀려난 조의정은 다시 풍가이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여전히 옹주를 박대했고 그 과정에서 옹주가 임신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종은 옹주가 염려되어 의원을 보내려 했으나 조의정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옹주의 건강이 위급해지자 그제야 궁중에 알렸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가 죽은 것으로 화가 난 중종은 의금부에 조의정을 잡아들여 신문할 것을 명했지만 부마인 조의정에게 심한 형벌을 내릴 수는 없어 유배 보내는 것으로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대담하게도 조의정이 귀양살이를 떠나는 풍가이를 빼돌린 것으로 이에 대해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금부 당상이 와서 아뢰었다. 풍가이를 체포하러 조의정의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상례를 준비하던 한 늙은 환관이 풍가이는 지금 여기 없다고 말했고 한 사내종을 내보이며 풍가이의 거처는 이 종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풍가이가 처음 함흥으로 유배될 때 내가 데리고 길을 떠나 숭인문 밖에 이르렀는데 조의정이 노비 송동 등을 시켜 몰래 데리고 나갔고 함흥에는 다른 여종을 보냈다. 듣기로는 순천의 큰 댁에 숨겨두고서 근친한다는 핑계를 대고 예사로 왕래한다고 한다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전교하였다. 알았다. 그 종은 그대로 가두어두라. 조의정은 이미 잡아 가뒀으니 풍가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라. 순천에 감췄다는 것 또한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조의정이 자백한 뒤에 체포해 오는 것이 좋겠다. 의금부가 아뢰었다. 조의정에게 풍가이의 소재를 물으니 순창군 농막에 도망가 있다라고 하니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다만 도망칠 우려가 있으니 말이 새어나가기 전에 먼저 나조를 보낼까 합니다. 이에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의정의 말은 달랐는데 조의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풍가이를 비밀리에 첩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옹주가 지난 기해년에 신에게 예부터 연소한 부마들이 무례한 이들을 첩으로 삼아 가도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데 옳지 않다. 그러나 여종 풍가이는 첩으로 삼을 만하다 하였습니다. 비록 옹주의 말에 따라 풍가이를 첩으로 삼았으나 예사로 부렸고 다른 여종들과 조금도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옹주가 첩 삼는 것을 허락하여 조금도 특이하지 않았기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었으며 정이 더욱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풍가이만 사랑하여 옹주처럼 대우하고 가도를 문란하게 했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풍가이는 이민년의 죄를 받아 함흥으로 가게 되었으나 중도에 도망하여 순창의 농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어찌 감히 집에 몰래 숨겼겠습니까? 옹주의 병이 위독해져서야 아뢰었다는 것도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옹주는 산후의 건강 상태가 좋았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19일에 이르러 기침이 잦아지고 구토를 하여 궁에 아뢰고 한편으로는 종친부의 약방을 불러 의녀 신비 등과 백방으로 약을 쓰며 살폈으나 머지않아 절명했습니다. 진위를 밝혀줄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신이 지나 노월에 파직된 이래 날이 갈수록 더욱 황공해서 노모가 멀리 순천에 있지만 지금까지 뵙지를 못했습니다. 내심 기뻐하며 전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조의정이 발뺌하자 중종은 의금부의 명에 조의정에게 형신을 가했고 결국 조의정은 형신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을 시인했는데 이후 조의정은 고신을 빼앗기고 유배되었습니다. 조의정의 사례처럼 첩 때문에 본처를 내쫓거나 박대하면 형벌을 받았지만 예외도 있었는데 바로 명종대 첩신 윤원형의 경우입니다. 조강지처를 내쫓고 첩씨를 부인으로 삼은 것도 모자라 정경부인 자리에 오르도록 주선한 것으로 윤원형이 본처를 내쫓고 들인 첩은 정난정이라는 여인입니다. 조선사에서 정난정이란 이름 석자는 악녀의 대명사로 여겨지는데 첩의 신분으로 본처를 살해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정경부인까지 올라 정승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풍미한 정난정은 오이도 총부의 부총관을 지낸 정윤겸의 서녀로 그녀의 어머니도 첩실이었는데 관비 출신인 정난정의 어머니 남씨는 정윤겸의 첩으로 들어가 이남 3녀를 낳았고 그중 막내딸이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애첩이 된 후 윤원형의 누이이자 여왕으로 불리던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아 윤원형의 정실부인으로 인정받았고 얼마 후 윤원형이 정승이 되자 공식적으로 외명부에 올랐고 정경부인 첩지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윤원형은 소윤일파를 이끌며 대윤의 우두머리였던 윤임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비를 죽음으로 내몬 을사사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고 온갖 뇌물을 받은 그는
10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렸으며 죽고 사는 문제가 모두 윤원형의 손에 달렸다고 할 정도로 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종 20년인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윤원형의 영화도 끝났는데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명종은 윤원형의 관직을 삭탈하여 시골로 쫓아냈고 그는 개성 위쪽의 강음현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무렵 윤원형의 전처였던 김씨를 정난정이 독살했다는 고발장이 의금부에 접수되었고 이 일로 정난정은 언제 금부도사가 닥칠지 몰라 노심초사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사람이 정난정을 놀릴 심사로 금부도사가 온다고 소리쳤는데 의금부에 잡혀갈 것을 두려워한 그녀는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고 합니다. 윤원형은 통곡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화병에 걸려 죽었는데 사람들은 조강지처를 내쫓고 첩씨를 부인으로 삼은 대가로 천벌을 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본처를 버리고 첩을 택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俗가 지배적이었는데 유일하게 비난을 피한 사람이 조선 19대 왕 숙종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숙종은 2년 왕후를 내쫓고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았다. 숙빈 최씨 때문에 왕비에서 밀어낸 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이 일로 민심을 얻었는데 왕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그의 행위를 정당화한 셈이지만 숙종을 한 나라의 군주가 아닌 한 가정의 남편이라고 하면 이토록 악질적인 인물도 없습니다. 첩실 때문에 본처를 몇 번이나 쫓아내고는 버젓이 장가들어 한평생을 호령하며 떵떵거렸으니 말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본부인의 자리를 탐낸 과감한 첩들이었습니다.